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에 대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고민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연들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을 좀 공유하면서 오늘 사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된데크. 그럼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6월에 서울 청약을 계획하고 이주한 45세의 주부입니다. 결혼 후 집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 폭락론자인 남편과 시댁의 영향으로 1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전세를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마곡지구 분양 때도 아파트는 절대 청약으로 장만하면 안 된다는 남편의 주장을 꺾지 못했고, 집 문제는 워낙 많은 돈이 드는 문제라서 남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저지를 만큼 간이 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18년간 한 직장을 다녔고 명품백 한 번 산 적 없고 사치 부린 적도 없는 제가 왜 아직 이런 폭락론자 남편을 믿고 내 집 마련을 못해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하는지 정말 많은 자괴감과 상실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은 오래된 청약 통장을 저에게 알리지 않고 해지해 버렸고, 그것을 빌미로 그 통장을 날린 건 단순히 몇백만 원이 아닌 몇억 원을 날린 거라고 몇 날 며칠을 남편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좀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폭락론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집값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상관없이 주택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03년도 IMF가 지나고 나서 2003년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폭락론을 많이 얘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강연을 한번 듣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폭락론을 믿었던 그런 분들은 아직도 전세를 살면서 이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산 증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18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명품백도 한번 산 적 없고 사치 부린 적도 없는데 이제 주택 마련을 못하고 전세로만 살아서 지금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청약통장을 해지를 했다고 하죠, 남편분이.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그러한 소유력이 없고 그 청약통장의 규정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지를 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청약통장은 늘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도 청약통장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약통장에 돈이 많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예치금을 넣어 놓음으로써 내가 기회가 됐을 때 이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주택을 갈아타기를 하거나 한 채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는 하락기가 됐을 때 더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은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하다시피.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폭락론자라는 남편분의 말을 듣고 주택을 구매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계신 것 같고, 청약통장을 이렇게 해지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내 아내가 해지했다, 내 남편이 해지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은행 가가지고 청약통장을 다시 만드세요. 청약통장을 만드시면은 이 청약통장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경기 하강이 오거나 하락 국면, 침체 국면이 왔을 때는 또다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청약통장을 만약에 해지하신 분들이 있거나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누구한테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은행 가가지고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예치 금액을 맞춰서 넣어 놓으시면 돼요. 계속 한번 제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편이 하는 사업도 잘 안 돼서
많은 손해를 보고 정리하고 점점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 폭락론자인 남편도 이제는 내 집 하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행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답니다. 남편의 출퇴근은 감안하지 않고 오직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한번 살펴봤더니 하남, 덕은, 과천, 인천, 송도 등 임성배님의 채널을 매일 모두 정독하듯이 청취하며 필기하며 듣고 또 듣고를 했습니다. 사업할 때 생활비가 넉넉지 않아 아끼고 아끼며 다시 종잣돈을 마련했고 틈틈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취업도 다시금 했습니다. 간간히 추첨제 청약도 도전하며 떨어져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청약 신청도 해보았어요. 그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경기도권이나 서울이나 대출 규제 및 분양가가 큰 차이가 없게 돼 버렸고 8개월 동안 세웠던 저희 청약을 위한 새로운 주거지는 결국 서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월 40만 원씩 이자를 내기로 하고 서울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청약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전입을 했다는 거예요. 왜 서울로 전입을 했냐면 이제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경기도나 서울이나 대출 규제 및 분양가 차이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그 수도권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핵심 지역이 가격이 더 높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핵심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다면 규제 지역하고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권이 대출 규제나 분양가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서울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서울로 전입을 하신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계속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은 62점이라 안정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년 뒤 청약을 계약하고 있고 만약 많이 저렴한 분양가가 나온다면 수도권도 추첨제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며칠 전 가밀프루지오에 도전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내 집 장만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청약 같은 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더 오르기 전에 구축이라도 적당한데 사라고 말을 합니다. 청약 떨어지기 십상인데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그걸 하냐고 더 점수 높은 사람들이 서울에 다 몰릴 거라고 절대 저에게까지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유주택자라서 정말 그런가요? 제가 현재 정말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구축을 빨리 사야 되는 건 아닐까요? 정말 서울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70점 이상이라 저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인가요? 임성배님의 채널을 보면 모두 청약이라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제 주변은 모두 청약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제 판단이 흔들립니다. 뭐하러 40만 원씩 이자를 내며 청약을 기다리냐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성배님의 채널을 댓글엔 덕분에 어디 청약 당첨됐다, 19점인데 당첨됐다 하는 글들이 많이 있네요. 제 계획은 전세 2년 동안 종잣돈을 더 모아서 전세금과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 청약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계획이 잘못된 계획인가요? 모두 지금이라도 구축을 사라고 하는데 많이 흔들립니다. 임성배님께서 제 메일을 보시고 간절한 마음이 닿아 진실을 담은 답변으로 영상을 제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메일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구축에 대한 부분들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았을까 확신을 받고 싶은 그런 메일들, 그런 고민 사연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많이 말씀을 하냐면 제가 영상을 이제 다루면서 이제 초창기부터 많은 영상들에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을 질문을 하냐면 임성배님께서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오래된 청약, 언제 될지 모르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구축을 산다면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임성배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을 지금 사느냐 아니면은 향후에 사느냐, 이 두 개의 문제점, 두 개의 쟁점을 놓고 본다면 주택을 지금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구축이라도 지금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택을 지금 사느냐, 향후에 사느냐,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만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된다거나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 확률 75%를 무주택자분들한테 더 우선권을 주죠. 그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 가점이 62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2점의 청약 가점이면 서울 권역에서는 높은 청약 가점은 아니에요. 단언컨대 65점이 넘어가야지, 그리고 70점대, 이제 60점 후반대가 돼야지 그 서울 권역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곳은 청약 당첨이 됩니다. 물론 DMC나 그런 동시 청약을 했던 곳들 중에는 60점 초반에도 당첨된 지역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60대 초반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낮은 점수는 아니고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점수들을 더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62점의 점수를 가지고 구축을 사기에는 부동산을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구축을 매입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60점대를 넘어간다면 추후에 구축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이 구독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지금 서울로 전입을 했고, 본인이 2년 동안 돈을 더 모아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1순위 여건을 만들고 이제 청약 신청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그 계획을 믿고 따르시면 돼요. 이분이 만약에 청약 가점이 뭐 20점대다, 30점대다,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 청약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0점대나 30점대에 만약에 청약 가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서울로 전입을 해가지고 가점을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얘기한 대로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조건을 활용할 수도 없다면, 어떻게 보면은 개발 여건이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의 구축의 아파트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의 리스크를 안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이에요. 그리고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지게 되면서 이제 비규제 지역들까지도 풍선 효과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 무턱대고 많은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주택을 사시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같습니다. 늘 1주택은 필요하다. 내가 살 집은 필요하다. 가점이 낮다면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전 국토가 다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발 계획들 중에 수도권이지만 서울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이 착공된 지역들,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면은 이런 외곽 지역에 있는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그러한 시간적인 서울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축들은 향후에 입지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가 가격을 수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들은 오르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했고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데이터들을 보시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점이 만약에 낮다면,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소득 수준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면 구축의 아파트들, 개발 계획이 있는 곳들의 아파트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도 내 집 마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감내하신다면, 그런 감내하실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한다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그런 주택을 매입한다면. 하지만은 무리를 해서 주택을 매입하면 안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 가점이 62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서울로 진입을 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뭐 3기 신도시라던가 다른 그 대규모의 택지 개발에 따른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물량들을 우선 공급 비율로 활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청약 신청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서울로 이사를 했고, 지금 월 40만 원씩 추가 비용, 주택의 추가 비용을 더 내면서도 서울로 이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일정 기간 정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패닉 바잉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한 명씩 두 명씩 더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함으로써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또는 어느 정도 가점이 되는 분들이 지금 패닉 바잉 현상, 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그런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그런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향후에는 더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본인이 선택한 그런 선택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실 필요는 없고, 62점의 가점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당장에 서울에 있는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통장의 가치는 빛을 발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데, 그 사연들은 뭐냐면, 일정 부분의 청약 가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 가점이 20점, 30점대라면 청약을 포기하고 다른 선택적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청약 가점이 이렇게 60점대가 넘으시는 분들이 청약을 신청했을 때 당첨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구축을 매입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패닉 바잉 현상을 보면서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라면은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소 시간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청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신다면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기다리셨던 시간적인 그런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서 주택을 마련해야겠다,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제가 체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메일을 오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부동산을 매입해야겠다,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반드시 내 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고,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급 물량이 많았을 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과 똑같아요. 주식과 같이 내가 주식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부동산도 신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중요하지만 심리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 공급만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 예측들을 다 맞출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데이터를 보고 다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지표들을 보면 이 데이터나 지표는 현 상황일 뿐이고, 미래에 대해서 그 수급에 따라서 그런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공급 물량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때의 심리라든가 그때의 정책 기반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예측해가지고 내가 그때 주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가격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바라보는 시점을 봤을 때,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폭락론자 남편이 있어가지고 주택을 아예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오르고 주택 가격이 내리고를 떠나서
내가 반드시 주택 한 채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마인드 컨트롤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한 채의 주택을 내가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게 내가 청약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가점이 어느 정도 되고 또는 특별 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청약의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매매를 통해서 구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해서 공매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에 그 내 집 마련하는 그 도구들은, 방법들은, 매수의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여러분들의 스펙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모두 다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모두 다 구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지금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자꾸 구축을 매입하라고 해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지금 가점 62점이면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구축 매입을 고려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지금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잡다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대로, 지금 계획한 대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냥 실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 가점들을 늘리시면서 종잣돈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청약을 신청하셔가지고, 꼭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공급 물량이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택지 공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는 그런 입지 물량들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청약 신청하고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너무나 주변 얘기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객관적으로 본인을 바라보시고 본인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한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진정한 전문가, 정말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냥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거의 비슷하게 사는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나한테 이러한 경험을 통한 이러한 조언들을 절대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될 것.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언은 여러분들이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